안녕하세요. 한국분자교정학회 박성호 회장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분자교정요법 강의를 할 때는 흙판에 분필로 쓰고 지우개로 지으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의를 하면서 분필가루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는 화이트보드에 매직펜으로 쓰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테이블에 앉아서 강의를 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편안한 시간에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한 자세로 강의를 듣습니다. 정말 20여 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10년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같이 변하나요? 우리는 변함이 없죠. 하지만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그 환경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건강이죠. 정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분자교정요법은 꼭 필요한 학문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흔드는 상황에서는 면역력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릴 테니 잘 응용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라며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면역력과 영양물질입니다. 혹시 제가 쓴 분자교정요법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교재로 활용하시면 편안히 이해하시기 쉬우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건강의 본질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질병은 언제 걸리죠? 병은 언제 걸립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 걸리나요? 그건 아니죠. 몸 컨디션이 나쁠 때, 즉 과로를 했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피로해서 내가 아주 온몸이 지쳐있을 때, 바꿔 표현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걸리는 거죠. 설사 그런 과로를 했다거나 스트레스가 좀 있었다고 해도 내가 면역력이 좋은 상태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질병의 상태로까지 끌고 가진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병을 걸렸을 때 병을 고치는 약은 있습니까? 저는 강의 때 이런 예를 많이 들어드렸습니다. 감기에 걸리면은 약을 먹으면은 일주일 만에 낫는다. 약을 먹지 않으면은 7일 만에 낫는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3, 4일 만에 걷더니 일어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 또는 열흘 보름 만에 회복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약을 쓰나 쓰지 않으나 낫는 기간은 마찬가지죠. 결국은 내 면역력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나는 감기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의 역할은 뭐냐? 약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감기를 앓고 있을 때 콧물을 흘리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모든 고통에서 그 고통을 덜어주고 잊어버리게, 즉 증상을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약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감기를 앓으면서 크게 고생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약의 역할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치유에 대한 컨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전에 감기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만일 제가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막 쑤십니다. 그리고 콧물, 눈물 나오고 기침도 나옵니다. 웬만하면 낫겠지, 웬만큼 지나면 낫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계속 과로를 하다 보니까 감기가 낫질 않습니다. 결국 안 되겠다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아이고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기본적인 진찰을 하신 다음에 증상이 어떠시죠? 하고 묻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시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은 저한테 해열 진통제를 처방해 주십니다. 콧물이 줄줄 흐르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해 주십니다. 밤새도록 기침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관지 확장시키면 되죠. 기관지 확장제를 처방해 주십니다. 내가 감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나한테 처방해 준 것이 해열 진통제요, 항히스타민제요, 기관지 확장제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과로를 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감기에는 걸렸지만은 내가 감기에 걸리게끔 만들어준 원인은 내 몸속에 들어와서 기생하는 바이러스죠. 내가 그 바이러스 공격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갔을 때는 그 의사 선생님은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내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죽여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혈압이 높아서 고혈압 치료제 드시는 분들 계시죠? 또는 혈당이 높아서 당뇨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고혈압약이나 당뇨 치료제 6개월이나 1년 먹으면 완전히 치유됩니까? 그 다음부터 약을 끊을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관리를 해주고 치료 상태를 끌고 나가는 것이지 완전히 치유된 상태는 아닙니다. 왜? 현대의학적으로 그런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정신분열증이라고 여기다 제가 써놨는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분이 정신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낫습니까? 저희 학회는 1950년대에 에이브람 호퍼, 험프리 오스몬드라는 두 정신신경과 의사가 시작된 학회입니다. 그분들이 정신분열증 환자한테 약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영양물질로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학회는 시작됐습니다. 물론 때가 되면은 그런 처방도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영양물질을 치료했을 때는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치유죠. 치유된 거죠. 하지만 정신분열증 환자를 정신병원에서 관리할 때는 환청이나 환시가 없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약을 쓰고 있는 동안 관리 상태이지 치유 상태는 아닙니다. 골관절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소염 진통제 많이 쓰시죠? 그 약을 쓰실 때 효과 좋습니다. 안 아픕니다. 그래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약을 끊었을 때 다시 아픈 통증은 다시 시작되죠. 암 치료제 있습니까? 여기 모든 질환이 여기 있는 거 외에도 모든 질환이 다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서 치유되는 그런 화학의약품은 사실 없습니다. 자, 그것은 왜냐? 현대의학,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메디컬 닥터라고 부릅니다. 현대의학이 해주는 이 알로패스라는 것은 증상을 없애주는 대증요법입니다. 원인을 완전히 없애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이 대증요법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대증요법을 시행할 때 케미컬, 화학요법제를 쓰는데 그 화학요법제를 쓰고 나서 그 화학요법제를 해독을 시켜야 됩니다. 그 해독은 누가 시키죠? 그것도 내 면역력이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실례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그 화학요법제들이 그렇게 독이 많으냐? 요즘 선생님들 콘택600 아십니까? 요즘도 콘택600 살 수 있어요? 요즘도 약국에서는 들어가서 콘택600 주십시오 하고 약사님한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약사님은 아무 말씀 안 하고 콘택 콜드라는 약을 주면서 드시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미 콘택600이라는 약은 뇌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없어진 지 벌써 오래된 약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콘택역벽이 남아있어 그냥 약국에 들어가서 무심코 콘택역벽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결핵치료제는 한 가지 약을 써도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생물질을 복합적으로 쓰죠. 그리고 나서 그 결핵치료제 쓰는 그 화학요법제도 해독을 시키는 것은 누가 해독을 시켜요? 내가 갖고 있는 면역력이 해독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바이옥스라는 약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낙세는 아시죠? 낙세는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효과 좋은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런데 낙센이 효과는 좋은데 낙센을 계속 먹다 보면은 소화 위장 장애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약업계에서는 그 낙센에서 효과는 그렇게 낙센의 효과를 발휘하되 위장 장애를 없애겠다 해가지고 개발한 약이 바이옥스라는 약입니다. 이 바이옥스가 시장에서 시판되기 시작한 건 1996년부터 시판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2006년에 끝을 냈습니다. 시장에서 시판되면서 그 부작용이 혈관과 뇌졸중입니다. 결국 심장마비와 뇌졸중 증상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없어졌는데 그것을 처음에 발매되면서 잘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죽은 사람이 대략 5만 5천 명은 될 것이다. 결국 2007년도에 그 제약회사에서는 모든 피해자들한테 4.85 빌리언, 거의 5 빌리언의 돈을 벌금으로 내놓으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화학요법제,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대증요법으로 사용되는 모든 화학요법제는 계속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계속 없어집니다. 뭐 때문에? 부작용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면역 기능에 따라서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걸리는데 그러면 현대의학은 대증요법이다. 알로패시라고 그러는데 현대의학 대증요법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현대의학은 최첨단 과학의 집합체입니다. 또 최첨단 생화학의 집합체죠. 또 최첨단 예술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진단기술이나 수술기술이나 산전산후처리나 예방의학적 쪽이나 또 정형수술 또는 성형수술 이쪽 방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높이 평가받고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증요법으로는 면역력을 부스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면역력을 부스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것은 자연치유법, 내추로패티입니다. 여러분, 내추로패틱 닥터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ND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낯설은 단어일 텐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는 내추로패틱 닥터들, ND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케미칼, 화학요법제를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다 의사입니다. 일반 의사들과 똑같이 이공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의과대학 들어가서 3년 코스를 거친 다음에 ND, 내추로패틱 닥터의 면허증을 받습니다. 자세한 그 N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면역력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그럼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은 뭔가? 첫 번째로 음식, 스트레스입니다. 하도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을 보면은 정제된 탄수화물도 많고 튀김 음식도 많고 어쨌든 가공되어서 먹는 음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 튀김 음식을 생각할 때는 그 튀김 음식에 쓰이는 기름, 상업적으로 쓰이는 기름들은 공업적으로 생산된 슈트닝 오일입니다.
이 슈테닌 오일에는 생산될 때부터 거기 트랜스형 지방이라는 독이 하나, 프리 레디칼이 이미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포화 지방산을 장기간 가열하면은 과산화 지질에는 독을 또 하나 만듭니다. 결국 트랜스형 지방이 하나 있고 거기다 과산화 지질까지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닭을 찢어내면은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 되는 거고 감자를 썰어내면은 프렌치 프라이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 독을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프리 레디칼을 만들어 먹는 거죠. 여기에서도 우리 면역력을 공격해오는 그런 인자들을 먹는 겁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이게 밀가루로 빻은 상태에서 또 쌀을 쌀가루로 만든 상태에서 만든 음식들. 그것이 피자가 됐건 도너스가 됐건 햄버거가 됐건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의 혈당을 또 막 흔들어 놓습니다. 청량 음료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것은 음식에서 오는 스트레스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환자 상담을 할 때 암 환자 또는 정신불일증 환자들 주로 많이 만나는데 암 환자들을 만날 때는 첫 마디 질문에 제가 이런 질문부터 드립니다. 혹시 2, 3년 전쯤 또는 그 이전이라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리면은 어떤 분은 얼굴이 색깔이 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대개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대학 1, 2학년 사이에 그 사이에 주로 많이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보면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사이에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또는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자기 욕심이 채우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면역력이 무너지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죠. 환경적인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주위에 화학 공장이 있다거나 또는 어느 특정 공장에서 매연이 계속 나온다거나 또는 잘 청정지역이라고 좋은 동네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압선이 2-3개 지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빨리 이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내려 꽂는 강한 전자파는 우리 면역력을 인정사정 없이 또 공격합니다. 네 번째로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있죠.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부상을 당한다거나 이때에도 물론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면역력에 피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증상을 없애주는 대증요법을 사용합니다. 분자교정의학은 내추로패티를 이용합니다. 즉 면역력을 도와주는 원인요법을 사용한 거죠. 한번 정리를 하면은 현대의학에서 해주는 알로패티, 대증요법은 질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은 분자교정요법은 면역력을 도와서 환자를 치료하는 즉 토탈 헬스 케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ND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끝맺겠습니다.